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뮤지션이 키스 자렛. 키스 자렛. 2016년도에 뮤닉 2016 앨범에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 1988년에 파리 콘서트 앨범에서 연주했던 The Wind라는 곡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키스 자렛 트리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트리오 연주를 중에 한 곡을 꼬리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키스 자렛 트리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피아노는 키스 자렛, 베이스는 게리 피콕, 드럼은 잭 디조넷. 1983년 1월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뉴욕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가지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키스 자렛 트리오는 31년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만날 때는 앨범 하나 정도 같이 하는 정도로 만났는데 워낙 반응이 좋아서 쭉 30년이 넘는 세월을 하시고 해체를 한 다음에 몇 년 전에 이제 베이시스트 게리 피콕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한 2년 전에는 키스 자렛이 그 뇌졸중으로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이 세 분의 조합. 잭 디존의 드러머는 요즘 젊은 뮤지션하고도 앨범을 내고 계시고 뭐 론 카터 이런 분들이랑 같이 앨범도 내고 계시고 아주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키스 자렛 트리오는 스탠다드 트리오라는 별칭으로 불려요. 재즈의 스탠다드들에 대한 이들만의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해석과 창의성으로 스탠다드 트리오라고 불리는데요. 31년 동안 한 21장, 제가 세어보니까 한 21장 정도의 앨범을 내셨는데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106번째 꼬꼬무인데요. 키스 자렛 트리오의 At the Blue Note, The Complete Recordings라는 앨범이고요. 1994년 연주를 담아서 95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이 I Fall in Love Too Easily와 The Fire Within이라는 두 곡의 메들리인데요. 80년대가 들어오면은 재즈가 침체기에 있을 때인데 젊은 연주자들이 이제 그동안 왔던 재즈의 여러 사조를 다 겪고 공부한 젊은 뮤지션들은 왠지 스탠다드는 약간 뒤로 놓는,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 분들, 그 당시에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의 나이셨는데 이분들이 스탠다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는 바람에 이 83년 1월에 이틀 동안 한 레코딩을 통해서 나온 앨범이 ECM 레이블에서 나왔는데 스탠다드 볼륨 1, 스탠다드 볼륨 2, Changes. 근데 Changes는 새로 작곡한 곡들을 연주한 걸 모아서 낸 거고, 중요한 거는 스탠다드 볼륨 1과 스탠다드 볼륨 2라는 앨범을 통해서 재즈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제가 83년 당시에는 재즈도 모르고 그냥 헤비메탈, 락 듣던 어린이였지만 90년대 들어서 키스 자렛을 알게 되고 키스 자렛 트리오를 알게 되고 2010 몇 년까지 쭉 이분들의 앨범을 내는 거를 저도 구매를 해서 듣고 하면서 쭉 따라왔는데, 이분들의 진짜 매력이자 강점은 이분들은 전혀 식상해지지 않고 그 반대로 점점 깊어지는 연주력을, 나이 연세가 드시면서 연륜이 합쳐지니까는 이분들의 연주는 저라는 이 변방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재즈 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던 그러한 재즈 트리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현대 재즈사에서 가장 위대한 피아노 트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고른 At the Blue Note, The Complete Recordings라는 앨범은 이 앨범인데요. 몇 년 전 이 앨범은 6장짜리 박스 셋이에요. 그러니까 1994년도 6월 3일부터 재즈 클럽 블루노트에서 이 키스 자렛 트리오가 3일 동안 한 연주를 그냥 한 곡도 빼지 않고 순서대로 모두 담아서 나온 6장의 CD로 나왔는데, 이게 워낙 비싸갖고 이거까지 살 생각은 안 했는데 몇 년 전에 와이프가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러는데 그럼 이거 해달라고 그럴까 해서 이거를 구입하게 됐었는데. 야, 네. 참 생일 선물로 받은 거. 그렇죠. 네. 6장의 CD에 3, 4, 5, 6일 동안 한 모든 연주가 담겨 있는데 오늘 고른 곡 I Fall in Love Too Easily랑
The Fire Within. 그러니까 I Fall in Love Too Easily는 스탠다드 곡이고 The Fire Within은 키스 잘의 작곡의 곡인데 이 두 곡을 연결해서 한 곡처럼 연주를 했는데 27분이 넘는 연주인데 이 CD 중에 네 번째 CD, 그러니까 6월 4일 둘째 날에 연주한 곡을 담고 있는데 I Fall in Love Too Easily란 아주 익숙한 멜로디의 스탠다드의 그 서정적인 멜로디로 시작을 하는데요. 중간쯤 가면 I Fall in Love Too Easily는 없어지고 그게 더 Fire Within이란 곡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마 어디로 이 연주가 갈지 모르는 그 27분간의 연주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지 하는 그래서 27분이 순삭되는 기분이 드는데 물론 이러한 즉흥 연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야 이러실 그렇지. 수도 있는데 잘 쫓아가다 보면 키스 자렛이 특유의 신음이나 이런 것도 다른 곡들에서는 엄청난데 이 곡의 연주에서는 그래도 조금 참고 자제. 하시더라고요. 맥이 이거죠. 과연 이분들도 뒤쪽에 어떤 연주가 나올지 알았을까? 그게 재즈의 매력이긴 하지만 와 심할 정도로 어디로 갔다가 쫙 끝날 때 되면 다시 만나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 키스 자렛의 피아노가 주인공이 되지만 게리 피콕의 굉장히 단정하고 지적인 베이스, 잭 디조넷의 드럼인데 시종일관 그 두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잭 디조넷만 들리는 듯한 그래서 이 세 분의 이 조화로움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찍이 피아노, 재즈 피아노 트리오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트리오가 있었죠. 빌 에반스 트리오가 1959년 말부터 60년대 초에 베이시스트 스콧 라퍼러가 사망하기 전까지 보여줬던 피아노, 그러니까 재즈 피아노 트리오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그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이분들이 완성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러한 연주를 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I Fall in Love Too Easily의 이 앨범의 초반의 연주의 그 서정성은 그냥 너무 흔한 말인데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린 이 노래 되게 재즈 듣는 양반들은 챗 베이커 걸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연결이 챗 베이커로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싹 이렇게 정말 네. 그 감미롭고 그래서 이 세 분이 그 까다롭다는 키스 자렛이 자신의 트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 삼은 두 분. 잭 디조넷은 그 젊었을 때부터 잭 디조넷을 키스 자렛이 너무 좋아해서 잭 디조넷을 따라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가입도 했었고 키스 자렛이 게리 피콕도 젊었을 때 한 연주가 좋아서 그런 리스펙. 게리 피콕은 키스 자렛보다 10살이 많은 연장자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이 정말 좋다. 그렇게밖에는 표현 못하는 제 자신이 좀 원망스러운 정도의 연주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에 조화롭다를 검색을 해봤더니 서로 잘 어울려서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다. 거기다가 이 키스 자렛 트리오는 이 조화롭다는 단어에다가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합치면 키스 자렛 트리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At the Blue Note 이 앨범에서 94년 연주가 좋으셨다 하면은 이분들이 제일 처음 연주한 I Fall in Love Too Easily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아까 83년 1월에 이틀 동안 연주를 해서 스탠다드 볼륨 1, 2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볼륨 2에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I Fall in Love Too Easily가 있어요. 이 연주로부터 10년 전 연주인데 요번에 비교를 해봤는데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는 물론이고 이분들이 함께 만나서 한 11년간 연주 생활을 하면서 만든 이 앨범 속에 I Fall in Love Too Easily라 오래간만에 젊었을 때부터 연주를 하다가 오래간만에 트리오 연주로 만나서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했던 I Fall in Love Too Easily를 비교하니까는 키스 자렛
트리오의 팬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앨범은 유튜브에는 없기 때문에 I Fall in Love Too Easily를 수없이 여러 번 이들이 연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링크로 달 I Fall in Love Too Easily는 1993년 이 연주하기 전 1년 전에 일본에서 라이브 했던 거가 나중에 DVD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영상이 이제 그거는 저작권에 그렇게 크게 구애를 안 받는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93년에 이 키스아레 트리오의 라이브 인 재팬 영상 중에 한번 이 I Fall in Love Too Easily를 링크를 달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꼬꼬무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I Fall in Love Too Easily는 누구 노래야? 그러면은 챗 베이커라고 왠지 챗 베이커잖아요. 그래서 챗 베이커로 연결을 해보기로 당연히 결정을 했고요. 107번째 꼬꼬무는 챗 베이커가 1954년에 낸 앨범 챗 베이커 Sings에 담겨있는 그 유명한 I Fall in Love Too Easily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챗 베이커가 재즈를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초로 넘어야 될 산이다. 그 산만 넘으면 괜찮은데 놀랍게도 그 산이 챗 베이커라는 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산이에요. 그래서 처음 재즈 보컬도 있고 트럼펫 연주도 있으니 챗 베이커로 시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아주 정말 좋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그 젊은 시절에 왠지 여러 가지 그 합쳐진 매력,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엄청난 부분이고, 이 앨범 챗 베이커 싱스는요 1954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재즈 보컬 앨범이 아닐까 한다. 그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얻은 앨범이고요. 젊은 시절의 챗 베이커를 대표하는 그런 앨범이라고 보면 되고, 애잔한 감성의 그 보컬, 그리고 그와 결이 맞는 원래 트럼펫터니까 트럼펫 연주, 굉장히 나른하고, 저는 처음에 챗 베이커 이 목소리를 듣고 여잔 줄 알았어요. 그냥 굉장히 중성적인 매력. 그 당시 재즈계의 여러 보컬리스트들이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온갖 클리셰를 담은 그러한 보컬 스타일이 아닌 그냥 유일무이한 보컬. 그래서 처음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죠.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저 뭐냐 유약하게. 근데 좋아하는 분들은 어서 듣지 못한 그러한 그렇지. 매력을 가진 목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분이 가진 이 목소리의 매력이 70년이 지났는데, 정확히 70년이 지났죠. 지금도 몇 년 전에도 이 앨범이 톤 포잇 시리즈라고 해서 다시 리마스터링 돼서 제대로 된 LP로 나와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서적으로 따지면 완벽한 스테디셀러가 돼 있으니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그러한 앨범이 아닌가 하게 되고요. 이거 가사 정말 재밌어요. 굉장히 심플한데 I Fall in Love Too Easily가 첫 줄이고 두 번째 줄은 So Fast. 그 다음이 Terribly 하든가 나는 너무 사랑에 쉽게 빠져, 나는 너무 사랑에 빨리 빠져, 나는 사랑에 너무 심하게 빠져, 그런 가사인데, 앨범 얘기를 좀 더 하면은 1954년에 처음 나올 때 이제 LA를 베이스로 하는 퍼시픽 레코드라고 아주 작은 독립 재즈 레이블인데, 그 레이블을 처음에 먹여 살린데 아주 공헌을 한 앨범이라고 하고요. 54년도에는 10인치로 나왔어요. 10인치에는 8곡이 나왔고, 이게 워낙 성공을 하니까는 2년 후에 56년도에 퍼시픽 레코드에서 챗 베이커 보고 야, 한 6곡 더 녹음을 해서 12인치로 낼게 LP로 해서 12인치 LP로 나올 때는 6곡이 추가돼서 그 앨범이 이제 챗 베이커 싱스가 지금도 이제 CD나 LP로 리이슈되는 원본. 근데 54년에 나온 이 챗 베이커 싱스는 자켓이 모노톤이죠. 화면 왼쪽에 러스 프리만까지 해서 이렇게 투샷으로 모노톤의 자켓으로 나왔었는데, 56년도에 12인치로 낼 때는 러스 프리만을 트리밍 해갖고 챗 베이커의 잘생긴 모습만 그래서 3색으로 이렇게 칼라 버전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앨범 정도는 한번 구매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죠. 아주 최초에 넘어야 될 산이죠, 사실. 네. 그리고 그 앨범 자켓에 있는 보면대가 앞에 있고,
스튜디오 마이크가 있고 노래하고 있는 이 챗 베이커 사진을 이 윌리엄 클렉스턴이라는 포토그래퍼 사진인데 이 사진 때문에 여성 팬덤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제임스 디딘의 비유가 되잖아요. 외모나 그 약간 그 반항기 있고 그 시대에 굉장히 트렌디한 그 젊은이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으로 인해서 아마 이 자켓 때문에 지금도 엄청 인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 I Fall in Love Too Easily는 1944년도에 그 작곡가 줄 스타인 그리고 작사가 세미 칸이 작곡한 그 재즈 스탠다드가 된 곡인데요. 1945년도에 영화 앵커스 어웨이란 영화가 있어요. 진 켈리랑 프랭크 시나트라 주연인데 이 두 사람이 해군 수병들인데 잠깐 외출 나왔다가 그때 생기는 일을 갖고 만든 영화가 앵커스 어웨이인데 그중에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본인한테 마음을 안 주니까 그 젊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노래를 영화 속에서 불러요. I Fall in Love Too Easily. 제일 처음 부른 사람이 프랭크 시나트라죠. 근데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I Fall in Love Too Easily도 굉장히 매력 있어요. 29살 정도에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건데 두 버전이 그 당시에 45년도에 나왔는데 하나는 영화 사운드 트랙으로 영화 속에서 부른 듯한 노래 I Fall in Love Too Easily가 있고요. 영화가 성공하니까 45년도에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엑셀 스토달이라는 편곡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함께 오케스트라 반주로 낸 프랭크 시나트라의 보컬이 담긴 이 두 버전이 있는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I Fall in Love Too Easily는 우리가 거의 챗 베이커 노래다 하게 된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시대의 보컬에서도 재즈 보컬에서도 이러한 느낌은 특히 남자 보컬 중에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보컬이고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분이 가진 그 감성 자체가 그런 거였고 그게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느낌이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챗 베이커를 들으면 청춘의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 한 앨범에 담겨서 봉인돼 갖고 지금까지도 그걸 열어보면 그 청춘의 냄새가 느끼지는 이거는 꼭 한번 음원으로 들으셔도 좋지만 앨범 한번 구입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분의 가장 화양 연화가 이 50년대 중반에 요때 LA에서의 모습이라면 아시다시피 챗 베이커는 약물 그야말로 막장의 삶을 산 분이었는데 애틋하게 들리는 그의 목소리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어떤 괴리감이 근데 그게 챗 베이커를 현재까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게 하고 자꾸 찾아보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분 평전을 읽을 때 와 이거 완전 개막장이었구나 하면서 읽으면서 이분이 거쳐간 여성의 이름을 내가 외울 수 없겠구나 계속 바뀌거든요. 첫 번째 부인에서 애인이 누구였고 그와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 그리고 이분 진짜 가지가지 하셨다 하는 생각이 좀 우습게 생각이 나던데 정말 약물도 가지가지 하셨어요. 대부분 그 당시에 뭐 헤로인, 대마초 이런 거 하셨는데 그건 기본에 깔고 마약 구할 돈이 없으면은 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이름을 까먹었는데 마약성 진통제에다가 나중에는 세월이 더 지난다면은 신종마약인 LSD까지 아주 가주가지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당시 5, 60년대 재즈 뮤지션들한테 유행처럼 퍼져 있던 이 약물 복용. 본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음악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실패를 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여튼간 끝판왕이 챗 베이커인데 챗 베이커의 약물 복용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클리포드 브라운인데 챗 베이커보다 한 살 어려요. 10개월 차로 1930년에 태어난 같은 트럼펫을 연주했고 챗 베이커는 웨스트 코스트 LA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에서 주로 활동을 시작했고 클리포드 브라운은 물론 서부에 가서 연주한 적도 있지만 뉴욕을 중심으로 한 이스트 코스트에서 연주를 했고 근데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다.
챗 베이커가 완전 막장이라면 이 클리포드 브라운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른생활 청년이었다고 해서 챗 베이커와 비견되는 클리포드 브라운으로 다음 꼬꼬무를 연결할 것을 예고드리면서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